지원이 불친절하고 배달이 늦다. 그 두 가지 어떤 서비스로만 표출하면서 폭발물 설치하러 왔다고 그랬네요. 이제. 폭탄 테러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해서 그냥 경찰분들이 계속 차가 몇 대씩 들어오면서 대피하라고.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이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광복절 새벽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에 폭발 예고 협박 메일이 접수가 되는가 하면 이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이 안동역, 그리고 이제는 어제는요 수원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 건물에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15일이죠. 광복절이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한국 내 이제 도시 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접수가 돼서요. 관계 당국에서 공조를 요청했고 수색 중이나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또 같은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기재를 했다가 이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요. 결국 고교생이 허위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고 이 A군구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중협박 관련해가지고 경찰력이 많이 동원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어제도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17일이었습니다. 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 관련해서 폭발물 설치하러 간다는 글을 본 배달기사가 이것을 신고했고 이 이용객 4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1시간여에 걸쳐서 수색을 해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그 건물에 있던 이용객들 그리고 업주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이 폭발물 설치 협박 테러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법, 바로 공중협박죄가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3월에 신설이 된 법인데 최근에 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요, 벌금 600만 원이에요. 뭐 액수만 보면 뭐 이게 적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이 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피해 발생과 비교를 해보면 벌금 600만 원이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거 2시간 동안 백화점 이 폭탄 찾느라고 발생한 피해만 6억 원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저렇게 600만 원 벌금? 이거는 비교적으로 너무 낮은 선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끼칠 협박을 한 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처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40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탄가스, 뭐 전선, 휴지 이런 것들 불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재판부도 많은 사람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또 자백하는 점 그리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선처를 받아서 지금 벌금형이 선택이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감형 사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중협박죄의 벌금 600만 원은 선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좀 특수성이 반영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한다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선고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공중협박죄가 시행이 됐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아직 손에 꼽는다는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